자, 이제 진도 한번 나가볼까요? 자, 이번에는 2장 정전기에 대해서 나갈 건데, 정전기는, 잠시만요. 정전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정전기라는 게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정전기, 한국말로 얘기하면 딱 잘라버리면 돼요. 이게 뭐냐? 정지되어 있는 전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이 이거는 사실은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실험을 많이 해봤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들이 뭘 해봤냐면 책받침 있죠, 책받침.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좀 이해는 해주세요. 책받침이 있는데 이거를 사람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겨드랑이에 책받침을 껴놓고 막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문질렀어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정전기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옆 친구 머리에다가 갖다 댔더니 착받침을 갖다 댔더니 어떻게 머리카락이 막 위로 뾰족뾰족 올라섰어요. 이거를 우리가 정전기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근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자, 우리가 마찰을 막 시켜줬어요. 마찰을 시켜줬더니 책받침에다 마찰을 시켜줬더니 그게 일정 시간 동안 얘가 책받침이 갖고 있으면서 머리를 뾰족뾰족하게 섰는데 이게 한없이 계속 갖고 있나요? 그건 아니죠. 어느 일정한 힘이 되니까 머리카락이 다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어느 일정한 시간만 유지를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조금 이따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수업 시간에. 자, 이거는 우리가 마찰전기라는 거는 방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알 수 있는 거죠. 다른 어떤 두 종류의 물체를 서로 마찰시켰을 때 발생하는 전기를 우리를 마찰전기라 그래요. 그러면 제가 요거 뭐냐, 대전이라고 했죠. 대전. 우리가 어떤 물질이, 어떤 원자가 밖으로 체외각전자가 밖으로 뛰쳐나가거나 그러면 옆에 가서 붙는다겠죠. 그러면서 얘가 플러스가 많아지거나 마이너스가 많아지면 마이너스 음으로 대전되거나 양으로 대전되거나 이런 용어를 썼었어요. 그게 그때 대전이란 거는 전기를 띠게 된 현상을 우리 뭐라고 한다? 대전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전하라는 거는 일장을 했던 것처럼 1쿨롱의 전하. 그러면 전하라는 거는 스위치를 온 하는 순간 여기로 뭐가 전선을 타고 가서 형광등에다가 이렇게 형광등에 가서 빛을 막 발산을 하고 있는데 요걸 우리는 뭐라 그래? 큐쿨롱의 전하가 쭉 타고 올라가서 여기에 이렇게 에너지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전된 전기량을 우리 큐쿨롱의 전기량 또는 전하량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전된 전하량 또는 전기량이라고 해요. 그리고 대전 현상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정기적으로 중성인데 마찰을 막 시켜주니까 물체 표면에 전자가 어느 쪽은 이동을 하고 어느 쪽은 받은 쪽으로 넘어가거나 들어오거나 해요. 그래서 공급한 쪽은 플러스 쪽으로 대전된다. 그리고 이동한 쪽은 마이너스로 대전된다. 아까 얘기했던 거 그거 대전 현상이라고 하는 거고 정전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끊어버리면 정지되어 있는 전기를 우리는 뭐라 한다? 정전기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좀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뭐 크게 어렵진 않으니까 잘 좀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시험 문제에도 종종 나와요. 시험 문제에도 대전이라는 게 뭐냐, 전하라는 게 뭐냐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는 게 좋고, 정전 유도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정전 유도라는 것은 2-1번 그 책의 교재를 보면 2-1번의 그림을 한번 보면 이 그림이랑 똑같아요. 이 그림이랑 똑같은데 이 그림을 이렇게 보면 A라는 물체와 A라는 대전체와 그리고 도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대전된 어떤 대전체에다가 전기를 딱 걸어줬더니 플러스 쪽에는 뭐가 배열돼? 마이너스들이 이렇게 와서 붙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까 책받침을 여기다 갖다 놨더니 책받침을 플러스로 대전됐다고 하면 머리카락이 막 뾰족뾰족 탔는데 이 뾰족뾰족 이 반대편에는 뭐가 있어? 이렇게 마이너스들이 와서 붙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되지 않은 도체를 양으로 대전된 물체에 작분시키면 가까운 쪽에는 마이너스가 먼 쪽에는 플러스가 배열되는 현상. 그래서 플러스 쪽에는 마이너스가 이렇게 배열되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정전 유도 현상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그 먼 쪽에는 당연히 플러스에 가까운 쪽은 마이너스가 배열되고 그 먼 쪽에는 플러스가 이렇게 배열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거 설명할 때 간단하게 우리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걸로 얘기해 보면 뭐가 있냐? 여러분, 자석 있죠, 자석. 자석 얘기랑 똑같아요. 자석이라는 거는 우리가 N극과 S극이 있어요. 자, N극과 N극이 있으면 우리 어떻게 되죠? N극과 N극끼리는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라고 하죠. 밀어내는 힘이 발생을 하지만 여기에 반대쪽으로 N극과 S극이 있는데 이게 N극과 S극이 있을 때는 서로 어떻게 해요? 끌어당기려고 하는 인력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어쨌든 음극과 마이너스, 그러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서로 붙으려고 하는 성질이 있고 플러스와 플러스끼리는 서로 밀어내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좀 이해도가 조금 쉬울 거예요. 그래서 정전 유도라는 것도 조금 같이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지금 동그라미 쳐놓은 이런 거 뜻은 반드시 알고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뭐 크게 어렵지 않죠. 오늘 이번 시간에는 뭐 진도를 그렇게 빨리 안 나갈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나가면 좀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도 크고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저한테 질문을 좀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도 좀 만약에 모르는 게 있다면 질문도 좀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이라면 뭐 눈빛들 보니까 좀 알 수 있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제가 혼자 막 너무 빨리 진행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제가 어느 순간 또 말이 빨라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많이 빨라진다 싶으면 여러분이 저한테 문자 같은 것도 좀 보내주세요. 쿨롱의 법칙이에요. 쿨롱의 법칙. 교재에 있는 거는 꼭 한 번씩 읽고 넘어가세요. 교재에 있는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이니까. 자, 쿨롱의 법칙은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쿨롱의 1785년에 쿨롱이라는 사람이 두 가지의 법칙을 발표를 합니다. 첫 번째는 전기력 법칙, 그리고 자기력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력 법칙을 여러분이 한 번씩은 다 들어봤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까 제가 얘기한 N극과 S 이렇게 있을 때 N극과 N극이 있으면 서로 밀어내려고 하는 힘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였죠. 자, 반대로 N극과 S극이 있으면 서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힘이 발생을 한다. 그리고 청력이라고 하죠. 청력. 밀어내는 힘, 그리고 인력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더라. 그래서 이것만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이 지금 하려고 하는 쿨롱의 법칙은 다 사실은 끝난 거예요. 근데 뭐만 틀려? 전기력과 자기력. 이거는 자석이죠, 자석. 그리고 이거는 전기죠, 전기. 전기는 뭐가 필요해요? 투쿨롱의 전하가 필요한 거고 여기는 N극과 S극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정전력이라는 게 있죠. 정전력. 정전력이라는 거는 쿨롱력이라고 하는데 두 개의 전하를 가까이 하면 같은 종류는 서로 어떻게 돼? 반발하는 거고 다른 종류의 전하는 서로 흡인한다. 그러니까 플러스와 플러스는 전기는 서로 어떻게 밀어내려고 하는 성질이 있고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서로 어떻게 서로 끌려 당기려고 하는 힘이 있더라.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쿨롱의 법칙은 쿨롱은 이제 우리가 전하라는 걸 이해했잖아요. 전하는 투쿨롱의 전하가 이동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쿨롱은 플러스 전기도 있고 마이너스 전기도 있다. 그래서 대전된 물체 사이의 힘의 크기는 두 물체가 가진 전기량의 곱에 비례하고 두 물체 사이의 거리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좀 어려우니까 공식을 볼게요. 공식을 보면 그거랑 똑같아요. 거리의 제곱에 힘이죠, 힘. 힘은 반비례하겠죠, 당연히. 얘가 올라가면 얘는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리가 가까워야지만이 힘이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자석도 이렇게 놨는데 N극과 S극이 있는데 이게 멀리 있는 애들과 이렇게 가까이 있는 애들이 있다라고 하면 NS인데 서로 얘는 끌어당기려고 하는 힘이 약해지겠죠. 근데 가까이 오면 탁 붙어버리겠죠. 이런 얘기예요. 거리가 가까워야지만이 그 힘이 세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리는 힘에 반비례하고 그게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힘이죠. 얘가 N극과 S극이 힘이 세다면 당연히 붙는 힘이 더 강해지겠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Q1Q2가 당연히 뭐다? 두 물체가 가진 전기량의 곱에 비례하더라. 그러니까 얘하고 얘의
곱에 비례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다시 이 공식을 보면 이게 무슨 법칙인지 알아요? 이 법칙은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들어봤죠. 만유인력의 법칙입니다. 이게 사실은. 만유인력의 법칙, 힘은 결론적으로 단위가 뭐예요? 뉴턴이죠. 누가 만유인력의 법칙? 뉴턴이라는 사람이 힘을 알았기 때문에 그 힘의 단위를 뉴턴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K는 R제곱 Q1, Q2. 왜냐면 아까 Q쿨롱의 전하가 두 개가 있는 서로 붙었을 때 그 힘이 얼마나 강한 힘이 들어가니까 이쪽 분자로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 얘기는 이제 이해했으니까. 그럼 이 K가 뭐냐라는 거예요. K. 이 K란 결론적으로 상수예요. 상수. 상수값인데 이 상수값은 전기력에서 작용하는 힘과 자기력에서 작용하는 힘이 파워가 틀려요. 그러니까 이 상수값은 얘의 크기가 따로 있을 거고 얘의 크기가 따로 있을 거예요. 만유인력의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상수값은 그대로 K값이라는 상수값은 넣지만 어떤 그 힘이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2장하고 3장은 간단하게 봤을 때 얘의 힘의 파워만 틀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K라는 걸 한번 볼게요. 여기 보니까 4파이 입실론 분의 1이라 그래요. 근데 이 입실론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여기다 붙여줘. R제곱분의 Q1, Q2. 여기까지 이해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러면 요것만 이제 K라는 상수값은 이렇게 됐는데 단위는 당연히 뉴턴이고. 근데 여기서 보세요. 자, 내가 아까 뭘 했냐면 책받침에다가 마찰전기를 막 만들었어요. 마찰전기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사람 머리에 올려놓고 머리카락을 쭈삐쭈삐쭈삐쭈삐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러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니까 얘가 다 떨어져 버리죠. 왜 그런 거예요? 그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 입실론이라는 거는 어떻게 이해해 주시면 되냐면 이 입실론이라는 거는 유전율이라고 해요, 우리가. 유전율이라고 합니다. 유전율은 자, 입실론은 다시 풀어보면 공식으로 바꿔주면 유전율은 입실론 제로 곱하기 입실론 S라고 우리가 표현을 다시 해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얘는 다시 풀어보면 이 힘이 일정 시간 동안만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물체가 전기를 튀게 되면 플러스나 마이너스로 배전이 돼요. 그때 대전된 상태가 얼마만큼 지속되는가를 나타내는 척도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얘기했듯이 책받침을 딱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머리가 쭈삐쭈삐쭈삐 섰는데 얘가 얼마만큼 유지하는가를 나타내는 척도를 우린 뭐라 한다? 유전율이라고 한다. 유전율은 입실론이라고 합니다. 입실론. 입실론은 입실론 제로 곱하기 입실론 S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 입실론 제로의 값은 상수값도 우리가 정해줬어요. 그게 몇이냐라고 얘기하면 여기에 그대로 나오는데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이거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이 이렇게 아까 4파이는 그대로 두고요. 4파이는 그대로 들어갔죠. 그래서 4파이는 그대로 두고 4파이 곱하기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이게 아까 뭐였냐면 입실론 제로예요. 입실론 제로의 값이고 자 그러면 교수님 여기 아까 입실론이라는 거는 입실론 제로 곱하기 입실론 S라고 있었는데 입실론의 값, 입실론 제로의 값이 얘란 얘기예요.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는 반드시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은 누구의 값이다? 입실론 제로의 값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입실론이다 입실론 제로라고 했는데 그럼 이 입실론 S는 뭐냐? 자, 전기가 우리가 진공 상태에다 실험을 해봤어요. 이렇게 있으면 자, 텅스텐이라는 타겟이 있고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1학년 때 배웠으니까 자, 여기에 전류를 흘려보내주니까 필라멘트 열을 가해줬더니 여기 열전자가 만들어졌고 열전자에다가 전압을 빵 걸어주니까 이동을 하죠. 전압이라는 것은 수압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때 텅스텐이라는 타겟에 가서 부딪혔어요. 부딪히면서 뭐가 만들어져? 엑스레이가 만들어졌던 거예요. 엑스레이 원리는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조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X선 간의 첫 번째 구비 조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진공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진공 상태를 유지를 안 하면 이 전자들이 산재로 튀어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진공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입실론 S라고 하는 거는 뭐냐라고 하면 그러니까 진공의 유전율에 대한 매질의 유전율의 비율 그러니까 비율의 값을 비유전율이라고 하는 얘는 아까 유전율이라고 했죠. 어떤 매질에 따른 유전율이고 이 얘는 입실론 S라는 거는 비유전율이라고 해요. 비유전율이라는 얘의 비가 아니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얘와 얘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매질에 들어갔을 때 공기와 매질 간의 사이 간의 어떤 비율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 또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기 진공 상태를 유지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여기가 진공 상태 유지하다가 얘가 이동하기 편하게 여기를 뭘로 절연유로 채워놔요. 왜 그러냐면 얘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누설전류라는 게 생긴다겠죠. 이 누설전류를 새어나가지 않게 이렇게 어떤 매질을 집어넣어요. 그 매질과 이거의 비율을 뭐라 그래? 비유전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쉬워요, 여러분이. 우리는 방사선과죠. 방사선과는 뭘로 유지한다면 진공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나 다시 공기나 진공 상태에서의 비유전율의 값은 약 1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나와도 1의 값은 계산을 해줄 필요가 없겠죠. 그냥 우리는 진공이나 공기 상태의 비유전율의 값은 몇이다? 1이다라는 것만 조금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공식을 다시 그대로 갖다가 풀어준 게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이 공식인데 아까 뭐 했냐면 자, 다시 한 번만 지워놓고 합시다. K 상수였죠. K 상수. 자, 힘은 K였고 그 다음에 R 제곱분의 Q1, Q2였는데 이 K라는 거는 4 파이 입실론분의 1이었어요. 그리고 R 제곱분의 Q1, Q2였고 이 입실론이라는 거 풀어보니까 4파이 곱하기 뭐였어요?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분의 1의 R제곱분의 Q1, Q2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계산해보니까 얘는 3.14로 계산을 해보니까 몇이 나와? 9 곱하기 10의 9승 R제곱분의 Q1, Q2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근데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입실론이라는 거를 한 번 더 계산을 바꿔주면 입실론이라는 거는 뭐가 있었냐? 입실론은 입실론 제로 곱하기 입실론 S가 있었죠. 입실론 제로의 값이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었고 이 입실론 S라는 비유전율의 값은 공기나 진공 상태는 약 뭐다? 1이다. 그래서 따로 계산해 줄 필요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공이나 공기 상태에서의 힘의 값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단위는 뉴턴이 나오는 거고. 이해 가시죠? 자, 이렇게 풀이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근데 어떤 매질 상태에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왜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진공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누설 전류가 새어나가지 않게 여기다 전자가 들어가면 전압을 걸어주니까 이동을 해요. 그리고 엑스레이가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엑스레이가 만들어지는데 엑스레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요거예요. 첫 번째는 진공 상태 유지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다가 어떤 매질을 조금 집어넣어요. 왜 그러냐? 절연유라는 걸 집어넣는데 여기에 새어나가지 않게 누설 전류가 새어나가지 않게 여기다 넣어놓는다겠죠. 그래서 여기다 넣는 이 매질이라는 것은 매질의 값을 곱해줘야 돼요. 근데 아까 입실론 제로 곱하기 입실론 S라고 했는데 얘의 값은 이미 정해졌죠. 그걸로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입실론 S라는 거는 어떤 비유전율이라고 했는데 이 비유전이라는 거는 공기나 진공 상태는 몇이다? 1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방사선과에서는 시험 문제는 1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매질 상태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이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여기에다가 아까 얘기한 여기에다가 그 공식에다가 이 입실론 S가 사실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공기나 진공 상태에서는
이거를 1이니까 계산해 줄 필요가 없었지만 이 상태를 이렇게 넣어주면 어떤 매질 값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9 곱하기 10의 구승 입실론 S 곱하기 R 제곱분의 Q1, Q2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 공식을 바꿔주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자, 여기서 두 가지 공식만 기억해줘야 되는데 두 가지 공식이라기보다는 한 가지 공식이에요, 사실은. 그냥 이 공식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9 곱하기 10의 구승 R 입실론 S R 제곱분의 Q1, Q2. 근데 입실론 S라는 거는 어떤 매질의 상태에서의 값이죠. 근데 이 매질의 상태가 공기나 진공 상태에서는 몇이다? 1이다. 그래서 1인 계산 하나만 하니까 여기서는 빼버렸던 거예요. 입실론 S의 값을 여기 다시 입실론 S의 값을 빼버렸던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냥 여기다 그냥 넣어놔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여기다 넣어놔도 얘는 값은 몇이야? 약 1이기 때문에 계산 하나만 하나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이 부분 이해 가세요?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만 설명을 다시 한 번만 할게요. 이 부분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은 오늘 수업할 내용은 사실은 거의 끝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어렵다라고 얘기하면, 4장이죠. 3장하고 4장은 2장하고 3장이죠. 2장하고 3장은 그냥 거의 똑같아요. 2장하고 3장은 아까 얘기했듯이 진공이나 공기 상태의 비유전율이라고 하는 건데 3장으로 넘어가면 투자율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투자율하고 유전율이라는 그것만 명칭만 바뀌는 거지 사실은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설명을 하고 넘어갑시다. 자, 우리가 얘가 뭐였어요? 아까 얘가 뭐였냐면 얘만 얘기할게요. 자, 쿨롱의 법칙은 다시 얘기하면 어떤 두 물체가 가진 전기량의 곱에 비례하고 Q1, Q2에 비례하고 그리고 거리에 반비례한다. R의 제곱에 반비례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K라는 상수라는 값은 이제 나오는 거죠. K 상수라는 것은 4파이 곱하기 10의 4파이 입실론 분의 1이라고 했는데 그 입실론이라는 건 뭐였냐면 어느 책받침이 유지라는데 얼마나 유지하는가를 나타내는 척도였죠, 척도. 그 척도를 우리는 입실론이라고 한 거고 그 입실론이라는 거는 입실론 제로 곱하기 입실론 S였는데 이 입실론 제로라는 거는 뭐였냐면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다. 그리고 입실론 S라는 거는 비유전율이라겠죠. 비유전율. 비유전율로서 어떤 매질과 공기 상태에 들어가 있는 비율을 얘기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공이나 매질이나 아니, 진공이나 공기 상태에서의 비유전율의 값은 약 1이라겠죠. 그래서 이거의 값은 계산을 하나하나 똑같으니까 빼준다겠죠. 그냥 지워버린다겠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주니까 이렇게 풀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4파이 곱하기 8.855 곱하기 10이면 12승분의 1 해주니까 요거 계산해주니까 9 곱하기 10의 9승이 나온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근데 여기에 입실론 S가 사실은 들어가 있는 거죠. 진공이나 공기 상태에서의 비전율 값은 1이기 때문에 여기 생략을 시켜준 것 뿐이지 사실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공이나 공기 상태에서는 이렇게 1이기 때문에 생략시켜준 거고 어떤 매질에 들어가 있다면 이렇게 입실론 S를 곱해주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해 가시죠?